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큰일 났으며 정권 말기에 일어날 일들 지금 벌어져 이재명 정권 붕괴 빨라졌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범죄자의 몇십 년 수용 기간이 너무 불쌍하니 수용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짧은 경범죄자의 수용 기간을 몇 달 늘리고 그만큼 중범죄자의 수용 기간을 줄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축하지 않고 도박이나 하며 돈을 낭비하다 보니 빚을 많이 지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소득층에게 정부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고 대출한 빚을 탕감해 주자. 돈 잘 갚는 사람은 돈에 여유가 있을 테니 상환금보다 좀 더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신용자의 이자율이 너무 높아 빚 갚기 힘들다고 이재명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신용자의 이자율을 올리고 저신용자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금융권에서 말하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정의를 알고나 하는 말일까요? 같은 논리로 국가 세금을 성실하게 잘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세금을 어떤 이유에서이든 상습적으로 연체한 사람들은 세금이 과중해 세금을 못 갚으니 대폭 감면해 주라고 이재명이가 말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고 사회 정의에 어긋나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년 이상 된 장기 신용 불량자들의 빚을 5천만 원까지 탕감해 주더니 이번에는 고신용자의 대출 이자를 올리고 저신용자의 이자를 낮춰주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냥 해본 소리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임대 사업을 시작하며 10년 넘게 은행 대출을 사용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체한 적이 없는 그야말로 고신용자. 작년까지 고금리로 고생을 하다가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올해부터 분기마다 0.25%씩 내려오는 중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까지 점차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내년 1, 4분기 금리도 당연히 0.25% 인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준금리를 0.14% 올린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동안 고객의 돈이 나가는 것이니 항상 이유를 설명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항상 0.25%씩 움직였는데 갑자기 0.14
20%는 무엇인가? 정상적인 금리 변동이 아닙니다. 설마 했는데 금융기관들이 대통령 압박에 굴복했나 봅니다.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닌 0.14% 인상인 것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 차관이 대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보유 달러를 팔라고 압박하더니만 기업 돈을 정부의 호주머니 정도로 생각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돈도 자기들 돈처럼 꺼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실행해야 하는 업무 지시로 바뀌고 곧바로 법이 되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도 없고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도 없습니다. 금리가 금통위의 협의가 아닌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 기분에 따라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억 원 대출이면 1년에 140만 원 이자가 늘어나고 20억 원이면 280만 원 이자가 늘어납니다. 대통령 눈에는 10억 대출에 140만 원 추가 부담은 아무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재명은 크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신용자 모두가 여윳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렵더라도 사회 유지의 근간이 되는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회 질서와 금융 질서를 지키려고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 추가 빚을 내서라도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로 대출 이자부터 갚아 고신용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부자라도 저신용자가 많습니다. 국가 세금을 연체하고 집에 금괴니 달러 현금으로 받고 숨겨놓은 부자들이 여럿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고신용자들 중에 신용과 신위를 중요시해 생활비를 줄이고 자녀의 학원 공부를 중단시키더라도 세금과 이자부터 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밥보다 신용을 더 중시해온 고신용자라는 명예,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런 고신용자들에게 세금 성실 납부자, 우수 고객으로 표창도 하고 각종 인센티브에 세금을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이자를 줄여줘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며 정직하고 성실하면 손해보고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직, 불성실하면 이익을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한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이를 장려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법과 불법이 정의와 성실을 이기는 세상이 되다니. 이런 일에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서니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성실한 고신용자들에게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기여하고 국가 세금을 부담하는 부유층들에게 세금을 올려 돈을 더 빼앗고 대출과 이자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얻은 돈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선심 쓰고 사회 규칙을 어긴
저신용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고 대출 이자까지 깎아주라고 하니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립된 사회의 정의와 기본 원칙들이 지금 줄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에서 분열과 대립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대립은 사회의 기본 원칙과 질서가 실종되며 생기는 혼돈과 무질서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원래 정권 말기에 나타나곤 하는 현상인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너무 일찍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했지만 이런 논쟁적 발언들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니 아래로 내려가며 대통령 지시로 바뀌고 중재하거나 조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논쟁 당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 말기에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이 현상은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의 붕괴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재명 정권은 5년이 아니라 향후 1년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엄청난 충격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재명 정권의 붕괴는 앞으로 더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